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척추 문제는 겉으로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학교 검진이나 자세 변화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성장기에는 척추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렬이 흐트러진 상태를 그냥 두면 그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척추 측만증이 의심되는 아이를 볼 때 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병원 왔을 때 어린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은 보통 다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유로 많이 오는 건가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죠. 요즘 아이들은 다쳐서 오는 경우보다 자세 문제, 발 문제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학교 검진 결과 통보가 오는 날 부모님이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이 척추가 휘었다는 거죠. 척추 측만증 진단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아이도 딱히 아프다는 말을 안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분들 모시고 발을 같이 봐요. 그러면 아이의 발 아치가 상당히 무너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 표정이 딱 굳어요. 발이랑 척추가 연결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셨던 거죠.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장님, 애 발이 좀 납작한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체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넘기셨던 거죠. 발이 자세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니까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발이랑 척추가 연결된다고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자세 문제로 오시면 저는 꼭 발부터 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평발을 더 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엔 그냥 둬도 되는 경우랑 꼭 봐야 되는 경우가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같은 평발은 아닙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 발은 원래 이렇게 납작해요. 발바닥의 아치는 보통 5살에서 6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8살 전후에 완성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2살에서 3살짜리 아이들 발이 납작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납작하다고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발이 확실한 경우에는 48개월 내에 평발 교정을 시작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8살이 넘어서도 아치가 생기지 않는 경우거든요. 통계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자연 교정이 안 되고 평발로 남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유연성 평발이랑 강직성 평발이에요. 유연성 평발은 서 있을 때는 아치가 무너지는데 발을 들어 올리거나 까치발을 서면 아치가 살아나요. 강직성 평발은 까치발을 서도 아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발 안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그냥 납작한 발로 보여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꼭 한번 봐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8살이 넘었는데도 아치가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아이가 오래 걷고 나서 발이나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또래보다 유독 잘 넘어지거나 달리기를 힘들어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신발 밑창이 안쪽으로만 심하게 닳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전문의한테 보여주세요. 반대로 조기에 발견되면 아이의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발이 좀 납작하다고 해서 척추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이랑 척추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쓰는 비유가 있어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주춧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도 삐뚤어지고 벽도 틀어지고 지붕도 한쪽으로 처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 기초, 즉 주춧돌이에요. 평발이 있으면 체중을 실었을 때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요. 발목이 안쪽으로 계속 꺾으면 무릎도 따라 안쪽으로 쏠립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허벅지뼈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그 힘이 골반으로 전달돼요.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이 삐뚤어지면 그 위에 앉아있는 척추가 그 기울기를 따라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발, 발목, 무릎, 골반, 척추로 이어지는 도미노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차례로 위로 전달되는 구조거든요.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도미노가 반복돼요.
성인은 몸이 이미 굳어 있어서 이 도미노가 어느 정도 버텨줘요. 근데 성장기 아이들은 달라요. 뼈와 근육이 같이 발달하는 시기라서 이 불균형이 자세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발이 똑바로 서 있어야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고 척추가 곱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애들을 볼 때 이거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신호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께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 신발 밑창을 뒤집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의료용 인솔인데 정상 발은 신발 뒤꿈치 부분이 고르게 닳거든요. 근데 평발이 있는 아이들은 신발 안쪽 엄지발가락 밑창이 유독 심하게 닳아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밑창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닳기도 합니다. 신발장에서 꺼내서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바로 확인이 돼요. 두 번째는 젖은 발자국을 찍어 보세요. 욕실에서 나오면서 마른 타일에 발자국을 찍어 보거나 종이 위에 밟아보게 하면 됩니다. 정상 발은 발 안쪽 가운데가 떠 있어서 C자 모양으로 발자국이 찍혀요. 평발은 발바닥 전체가 찍혀서 발 모양이 거의 네모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까치발로 서봤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아이한테 까치발을 들게 해보세요. 이때 발 안쪽에 이 아치가 살아나면 유연성 평발, 까치발을 들어도 이 아치가 생기지 않으면 강직성 평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뒤에서 아이 발 뒤꿈치를 봐주세요. 정상 발은 뒤꿈치뼈가 수직으로 서 있는데 평발이 있으면 뒤꿈치뼈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게 보여요. 아이를 방 가운데 세워두고 뒤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8살이 넘었는데도 이런 징후들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성장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의료용 인솔을 보여주셨는데 평발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가 다 인솔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장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인솔까지 고려하세요? 제가 인솔을 고려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8살 이전에는 아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평발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한 질환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평발이 있다면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48개월 전이라도 조각 검사를 하고 전신 하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 측만증이나 하지 길이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48개월 전에 평발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평발뿐만 아니라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데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8살이 넘었는데도 아치가 없고 증상까지 있다면 이건 좀 더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증상인데요. 아이가 오래 걷고 나서 발이 아프다거나 종아리가 당긴다거나 자고 나서 발이 뻣뻣하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발 구조가 제대로 지지가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정렬 상태입니다. 발만 보는 게 아니라 발목 각도, 무릎 방향, 골반 수평까지 같이 봐야 돼요. 발은 납작한데 위로 올라가는 정렬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평발 교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이 무너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고 골반까지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이건 인솔의 좌우 높이까지 교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두고 볼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이 빠른 시기에 정렬이 무너진 채로 키가 크면 그 방향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잡아주는 게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평발의 교정은 우리가 이 안경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발에 있는 사람이 의료용 깔창을 신게 되면 평발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의료용 깔창을 벗으면 다시 평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을 때 안경을 쓰듯이 의료용 깔창 신는 시간을 실내, 실외 포함해서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발을 완전히 교정하는 방법은 아치를 만들어주는 수술밖에 없는데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솔이라고 하면 솔직히 신발 안에 넣는 깔창 아닌가요?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이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깔창은 그냥 쿠션이에요. 충격 완화용이거든요. 발이 바닥에 닿을 때 푹신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발 구조를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의료용 인솔은 완전히 달라요. 개개인에 맞게 조각 검사를 하고 발 모양에 맞게 모양을 떠서 발의 아치를 아래에서 받쳐주고 발목 각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인 맞춤형입니다. 평발 있는 아이가 신발을 신으면
신발 안에서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걸어요. 신발 자체가 발 구조를 잡아주질 못하거든요. 이렇게 인솔을 넣으면 아치 부분을 아래에서 받쳐줘요. 아치가 지지되니까 발목이 안으로 꺾이는 게 줄어들고 그 위로 전달되는 무릎, 골반에 가는 비틀림도 줄어드는 거죠. 신발을 좋은 걸 신겨도 이걸 못 해줘요. 신발 모양은 발 바깥을 감싸는 거고 아이마다 이 발 모양이 다 달라요. 아치 높이도 다르고 뒤꿈치 각도도 다르고 발볼 너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솔은 그 발에 맞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맞지 않는 인솔은 오히려 발 발달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솔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전문의가 발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 발 한번 봐야겠다 싶으신 부모님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망설이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이한테 이리 와봐 하고 불러서 맨발로 세워보세요. 발바닥 아치가 보이는지 뒤꿈치가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신발도 꺼내서 밑창이 한쪽으로만 달아있는지 아는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 거고 뭔가 걸린다 싶으면 그때 오시면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시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척추 측만증은 사춘기에 급격히 진행합니다. 키가 빠르게 크는 시기에 발 정렬이 무너져 있으면 그 성장의 방향이 삐뚤어진 채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그냥 보내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 방법들 한번 살펴보시고 2개 이상 신호가 보이면 전문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구독은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입니다. 구독 꾹 누르시고 우리의 정과 인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